부부 간의 궁합도 정말 중요하다고 하지만 가족 간의 궁합도 정말 중요하대요. 맞아요. 그 이야기를 강현재 네. 마담님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제 주제는 부모의 욕심이 자녀를 이혼하게 만든다인데요. 실제 사례는 장모 쪽에서 돈 욕심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 집안도 돈이 없는 집안은 아니었어요. 보면은 돈이 있는 집안이 돈 욕심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딸 하나를 이제 그 딸은 초혼인데 그 남자는 재혼이지만 돈이 많아 실제로 많은데 이제 또 많다는 걸 아시고 적극적으로 오히려 초혼인 딸의 어머니께서 더 적극적으로 그 남자랑 결혼을 시키시려고 사위한테 엄청 결혼 전에 잘해주고 사위 하면서 해주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맙고 감동을 받아서 결혼을 실제로 한 거예요, 급하게. 근데 하고 나서 실제로 사위가 막 보여줄 수 있는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돈을 안 쏘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장모님한테. 그러니까 예, 장모 쪽 처갓집에 뭐 필요한 돈, 자기들 사업할 때 필요한 뭐 몇십억 융통해 달라 뭐 이런 것들 요거를 노골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시원시원하게 안 해주니까는 바로 이제 또 완전히 반대로 나서가지고 그 딸과의 결혼을 빨리 이혼시키려고 또 장모가 적극적으로 사위를 괴롭히고 빨리 이혼해내라고 막 그러고 사위 주변을 막 조사하고 다니면서 사위 주변에도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막 해서 이혼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해서 또 급하게 이혼을 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자기 자식, 양쪽 다 자기 자식인데 결혼을 하면 이 두 사람은 자기만의 새로운 가정을 꾸린 건데 여전히 어떤 자기들에게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뭔가를 받거나 뭔가를 관여하고 간섭하고 할 어떤 권리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뭐 여성분들, 그러니까 시어머니, 처가 장모님들. 결혼을 시키는 그 자녀의 부모님들이 자녀의 결혼 생활에 해가 되는 부모가 되실 건지 아니면 정말 둘이 싸웠을 때도 화해를 시킬 수 있는 정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각오를 하고 계시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각오를 하시고 자녀를 시집장가 보내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 장모짜리가 옛날 기생애미들이 딸 팔아서 그렇게 그냥 용돈 받고 그럽디다. 너무 기대해서 그래. 진짜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이 맞아요. 기대할 필요 없고 결혼을 시킨다, 내보낸다라고 생각하고 독립을 시켜줘야지 드린다라고 생각하니까. 장모님과 갈등 없으세요? 이 나이 저는 차이가 안 나요. 아무 갈등이 없는 게 서로 어렵거든. 장모님이 저를 굉장히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그냥 가슴으로 가는 그러네. 처지에. 네. 그래도 우리 둘째 낳았을 때 6개월 동안 오셔가지고 우리 둘째를 키워주셨어요. 시대 문화와 조금은 다른 것 때문에 불편 겪으신 건 없으세요? 불편 정도가 아니라 뭐 저는 완전히 이건 테러인지 공습인지 뭐 강경사시죠? 이런 생각을 하루도 안 해본 적이 없었죠. 같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저희 시댁은 아주 학자 같은 집이고 그야말로 우리나라 청장을 잡수는 집이고요. 우리 친정은 바다에다가 진간장에다가 그 커피를 드시는 집 문화고. 그러니까 이제 시댁이 보시기에는 너무도 다른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제가 그냥 쌍스러우신 거죠. 저는 눈뜨면 어머니 주무셨어요? 아버님 주무셨어요? 어디 가면 아버님 노래해보세요. 어머니 노래해보세요. 막 이러니까. 아버님 노래. 네, 가는 동안에 저희는 가면 차 타고 가면서 노래하잖아. 애들 보고도 엄마 아버지 노래해보라고 그러고 뭐 노래하니까. 저는 이제 또 가만히 가시니까 하던 버릇대로 어머니 노래해보세요. 그러면 또 어머니가 얘가 무슨 소리 하니까 그럼 어머니는 안 하시나 보다. 그럼 아버님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그게 사실은 굉장한 문화의 차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도 안 하시면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노래. 이제 그런데 나중에 아버님 돌아가실 때는 사실은 아버님이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아가 노래 안 하니? 이제 이렇게 돼 갔었죠. 그런데 저는 그 갈등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갈등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로 결혼이라는 게 시댁하고 떨어져 살아야 돼. 좋지 않은 관계라고 보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저는 그걸 반드시 화합한 어떤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가서 원형 탈모도 오고 애도 유산을 하고 별 어려운 걸 다 겪었지만 그냥 거기서 견뎌보는 게 이기는 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나고 보면 자식이 결혼 면허를 가져갈 게 아니라 부모가 시어머니, 장인, 장모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면허를 받아야 되겠네요. 부모 교육이 먼저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네. 그런데요,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네, 어쩔 수가 없죠.
며느리가 20몇 년 동안 산 거하고 시어머니가 50, 60년 동안 산 거하고의 생활 수준 생각하는 거 모든 게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딸하고 시누이하고 되게 친해요. 그건 문화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화가 다른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완전히 이방인이에요. 왜 복숭아 나무도 젖 붙일 때는 쩍 잘라서 이렇게 긁어서 둘을 진을 내서 하듯이 사람을 진을 내갖고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려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집을 가면 준비를 해야겠다, 마음. 다른 게 다 가벼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세월인 거죠. 그게 세월이에요. 네. 거기다가 남편이 약간의 참기름을 쳐주면 살만한데 지 엄마 편들면 이건 진짜 패 죽이고 싶어. 저희 마마보이요 곤란해요. 가지 말아요. 보통 결혼할 때 나는 내 며느리를 딸같이 잘해줄 거야. 거짓말. 아이고, 나는 그러게. 나는 우리 시어머니를 어머니처럼 진짜 아이고, 잘해. 거짓말. 그런데 30년을 딴 데서 사는 사람이 갑자기 엄마 딸이 될 수 없어요. 안 되지. 시적으로는 도리와 예의가 살게 해주는 거지 그렇지. 정으로 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식도 만나지 않고 스킨십이 없고 애정 관계가 없이 떨어져 살면 정 없어요. 마찬가지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도 같이 스킨십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 이 정도 쌓고 하는 과정이 있으면 장모님하고 정 들어간다니까 우리는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간에 교류가 있거나 스킨십이 많으면 거기에는 우리가 부부도 남남이 만나서 사는 건데 이게 며느리하고 저기 시어머니도 서로 간의 관계가 서로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면 정이 들어간다니까요. 그거 없이 깔끔한 관계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거리감이 있고 가까워지지 않고 하여튼 미워 보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런데 학자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니까. 학자 얘기는. 학자 얘기하고 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정말 잘못된 얘기를 하시잖아. 몰라요. 정이 든다는 얘기는 21년 동안 단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고구마는 정이 들 수가 없어요. 아, 절대로. 원수가 되기 쉬운 거지 정이 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정글의 야수대같이 정글의 야수한테 물렸다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볼 수 있니 이러지 않잖아요. 부주의한 나를 조심해야 돼요. 내가 조심해야지. 그렇게 돼 있는데. 말이 안 통하는데 상대는. 그래서 절대 시어머니는 정글의 야수대하듯이. 이 여자들이 어떻게 된 게 시집 와서 남편하고 살면서 네. 저희 친정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좋아하고 시집 얘기는 맨날 시월드시면 마음을 섞질 못해 마음을. 그러니까요. 정말 남자들 살면서 남편 노릇하랴 아들 노릇하랴 오빠 노릇하랴 형 노릇하랴 손자 노릇하랴 참 얼마나 힘들지 모르는데 여자들은 그저 그냥 무슨 시자가 따로 있어. 저는 나중에 시어머니한테 뭐 형님 시자 가면 시들이 안 돼? 속좀 털고들 살아 털고들. 우리 이제 뭔가 답답해하신 진짜 동치미가 필요한 분이 계세요. 우리가 지금 했던 얘기를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한번 의뢰인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관계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나오실 의뢰인은 시어머니로부터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막말, 상스러운 말, 욕설 이런 거 듣는 거는 기본이고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좀 뒤에 계시면서도 울컥하는 부분이 많아서 나와서 말씀을 잘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좀 도와드리자고요. 말로만이라도 위로를 좀 많이 해드리기 위해서 좀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셔요. 사실은 그동안은 의뢰인분도 모시고 상대되는 분도 모셨어야 되는데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은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서겠죠. 지금 의뢰인도 굉장히 용기 내서 나오셨거든요. 정말로. 어떤 갈등이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휴지부터 먼저 좀 주세요. 그때가 하나하나 생각이 나시니까 결혼 때부터 곱씹어 보면 자기야, 나왔어! 결혼 생활의 단꿈에 젖어 있는 결혼 1년차 세대 정아영 씨.
나도. 자기 있어서 너무 세상 그 누구도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해 보이는 의뢰인 부부. 그러던 어느 날 맛있다. 응? 어머니시다. 잠깐만. 네, 어머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야, 이 가 대체 걔는 뭐 하는 애냐? 시댁이 이렇게 우습다니? 어떻게 전화 한 통이 없냐? 몰랐나 봐요. 죄송해요. 아까 여보세요?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전화에 의아해진 의뢰인. 자기 보고 전화 한 통화 왜 없냐고 하시는데? 어제 전화 드렸는데? 정말? 이상하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마는데 시어머니의 독촉 전화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는데 전화 자주 좀 드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하루 걸러 하루 전화 드리는데 그럼 더 이상 어떻게 잘해? 시도 때도 없는 시어머니 전화에 결국 악화된 부부 사이. 그럴수록 의뢰인은 더욱 답답하기만 한데 며느리의 사생활은 무시한 채 계속 걸려오는 독촉 전화. 동치미 마담들의 해법은?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결혼을 언제 준비할 때는 안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만났을 때는 되게 괜찮은데 결혼 준비하면서 좀 싸웠던 것도 많고 앙금이 좀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때문에 쌓였었어요? 제가 이제 혼전 임신을 했고 저희 집에서는 배 부르기 전에 결혼을 해야 되고 시어머님은 이제 주변에서 뭐 올해는 결혼하면 안 되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는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왜? 뭐 아웃수다 아니면 뭐 못 산다 막 그런 보고 한 번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신랑이랑 같이 있는 거 뻔히 아시면서 되게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저희 신랑한테 장문으로 막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야 이러면서 니네 뭐가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냐고 부끄러운 줄 알라고 그러시면서 여자는 아무나 다 임신한다고 임신한 게 필수냐고. 아이고. 내가 가장 어머님한테서 못 견디겠는 게 뭐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거든요. 고부간에 뭐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친해야 되고 불만 있으면 그때그때 얘기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말뿐이고 정작 본인이 저한테 불만이 있으면 저희 신랑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끔 이제 어머님이 병원에 가실 때가 있고 어디 아프실 경우 있으면 이제 전화는 드리는데 제가 뭐 회사도 다니고 애도 봐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서 전화를 못 드릴 때가 있어요. 병원을 가셨을 경우에. 그럼 이제 그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저희 신랑한테 전화가 와요. 너 왜 전화 안 하냐? 뭐 네가 얼마나 나한테 전화했냐?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집에 며느님이 몇 분이나 형제가 얼마나 되세요? 혼자 외며느리세요? 아니면 다른 형제도? 다른 형제분 계시고 결혼하셨고. 근데 다른 며느리들한테는 어떠세요? 저보다 먼저 결혼을 하셨고 똑같으세요. 다면 근데 이제 그분한테는 뭐 수상스러운 욕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딸은 없으신가요? 어떤 딸이 없으시군 아들만 있으세요? 연락을 얼마나 자주 해야 되나요? 기본 하루에 한 번씩은 하셔요. 일주일에 한 번 꼭 찾아가요. 연락만 하면 좋아하시나요? 다른 건 연락 딱 하면은 뭐하러 연락했어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럼 또 안 하면은 왜 안 했냐고 나중에 막 화가 났을 때는 그거를 한꺼번에 푸세요 막. 만약에 가까운 데고 내가 정말 그것만 원하신다면 하루에 전화 한 번 드리는 거하고 일주일에 한 번 뭐 찾아뵈러 가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회사도 다녀야 되고 뭐 집에 살림도 해야 되고 저희가 기수로 시작을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서 뭐 분가를 해서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서로 없이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 집에 눌러 있었어요. 처갓집. 네. 근데 지금 몰랐던 상황인데 이제 둘째 아들을 어쨌든 청아살이를 만약에 어머니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서 아들 뺏겼다라는 생각에 더 조금 그렇게 집착 부리신 거 아닐까요? 왜 전화 안 하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게 어렵냐? 너네는 매일 보지 않냐?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결혼하고 나서 아들들이 아니라 왜 며느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한 번은 또 저한테 그러셨어요, 어머님이. 아들들은 전화 안 해도 되지만 며느리는 꼭 해야 된다고. 이 전화하고 이러는 게 마음에서 사실 우러나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쵸? 오늘 얘가 전화를 하나하나 딱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은 더 부담스럽죠. 그것도 되게 부담스럽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네. 시아버지 있잖아요. 두 분의 부부 사이는 어떠세요? 재혼하셔가지고 지금 잘 지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남편분하고도 좀 갈등이 있었나요? 왜냐면 그 남편분이랑 시어머니들이 싸우다가 그 손목을 그은 적이 있다고. 그러려고 했다가 그냥 신랑이 와서 막았어요. 아, 신랑이 막았어요? 네. 근데 또 똑같은 거예요. 어머님 전화로. 전화 때문에? 신랑한테 니네 왜 전화 안 하냐고. 신랑은 그럴 때 어떤 행동을 하세요? 처음에는 제 편을 좀 들다가 일이 너무 많이 커지니까 이제는 직접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빠지더라고요. 아, 비겁하다. 자, 일단 뭐 시어머니가 안 나온 상태에서 우리 며느님이 정말 억울하고 너무 안타까웠던 얘기들을 혼자 하는데요. 고쳐서 될 지금 일이 시어머니 아닌데. 입장에서 엄연아 선생님하고 이혜정 선생님 만약 그런 입장이라면 그 시어머니가 어떤 재혼을 얘기를 하셨다고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시어머니가 이제 그 새로 결혼한 그 남편분 있죠? 그분한테 뭔가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 파워를 내가 이런 집에서 이런 위치에 있다 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 할아버지 있는 앞에서 전화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하라 그러고. 그럼 전화하라 그러라. 왜 안 하니? 이러면서 자기 파워를 과시하는 거예요. 난 나 같으면 매일 가서 아주 애 데리고 아주 똥기저귀 아주 뭉개면서 좀 한 달만 가면 얘 오지 마라. 왜 이러니 이럴 것 같은데.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저랑 조금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우리 어머니는 뭐 저한테 이렇게 욕을 막 하거나 이러시진 않으셨지만 전화하지 않고 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대구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서운해하셨어요. 저는요. 어머니 제가 지금 전화 드리고 어머니 제가요 오늘은 조금 바쁘니까 1시간 반 후에 딱 전화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꼭 전화 받으세요. 그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또 제가 또 있다가 어머니 1시간 반 후에 또 전화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 됐다 이제 그만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예고제. 네, 부모도 사람인지라 일주일이 안 돼서 어머니는 이제 전화 그만해라. 알았다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 나를 위해서 지금은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게 어머니한테 가지 말고 안 가고 하지 말고 좋은 내 남편하고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는 남하고 결혼했다. 맞아요. 남편 우리 어머니 아들이지 제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 기억에 내가 우리 어머니를 멀리했다라는 기억 주지 말고 조금 여우처럼 그냥 요걸 참아보는 게 앞으로 더 내가 가슴 아픈 나를 만든지 않은 길 아닌가. 저는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 억울하고 납득이 안 가지만.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사실 그 시어머니께서 나오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며느리께서 나오셔서. 저도요. 근데 이 고부 갈등을 심각하게 일으키는 그 시어머니들의 좀 전형적인 특징이 아들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며느리도 자기 거. 그러니까 뭔가 복종해야 되고 자기한테 뭔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아들을 낳고 키웠기 때문에 며느리한테도 어떤 보상과 대우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안 되면은 나를 무시하나 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 구조인데 저는 의문이 드는 게 그 시어머니도 자기 남편이 있으시잖아요. 아까 이제 우리 이혜정 선생님은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고 남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시어머니도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고 남의 남편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도 자기 남편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남편하고 매일매일 전화 자주 주고받으시고 주말엔 남편하고 등산 가시고 놀러 가시고 그러면서 좀 아들 내외도 그럴 수 있게 살 수 있는 좀 기회를. 지금 아들이 있으세요? 아들이 있으세요?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 없는 소리를 아니 이게 속이 없는 게 아니고 아니 속이 없는 게 아니고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바뀌면 이런 일이 왜 여태까지 이렇게 아들을 바쁜 일이 하나도 없죠. 자기 남편이 앞으로 있는데. 신세대는 바뀌어 가겠지만 앞으로 신세대는 당연히 바뀌어 가겠지만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세대 때 가만히 좀 있어. 내 말도 좀 들어봐봐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이런 상처받을 일이 없지만 이미 상황은 이렇게 벌어졌고 내 시어머니 이왕 그런 사람이 아닌 걸 그걸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 얘기죠. 내 지금 놓인 상황이 이런 거. 이미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는 여기서 더 이상 저렇게 눈물 짓고 가슴 아프게 하지 말고 요 순간만 조금만 좀 다가가는 노력을 하면 내 가슴 아픈 게 덜하지 않냐는 거죠. 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해 그런 보세요. 상황이라는 거를 좀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인지를 하시고 그렇다면은 시어머니께서 아들과 아들 내외에 집착하시는 걸 좀 끊어드리기 위해서 며느리나 아들이 힘을 합쳐서 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뭐 두 분이 어디 뭐 취미 활동을 할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보내드리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제가 필요하지 결혼 안 해서 않을까. 너무 이상적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바뀔 수 없는 얘기를 해봤자 이 의뢰인한테 그러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못 바꾸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절대로 이분도 안 자기는 되지.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끝에 달했기 때문에 방송까지 나온 거잖아요. 아무 준비도 없이 혼전 임신을 덜컥 했기 때문에 갑자기 부모가 됐고 나와서 책임지고 부모로 살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괴롭히시니까. 근데 제가 볼 때 남편이 제일 잘못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들은 걸 왜 아내한테 얘기하죠? 본인 엄마는 본인밖에 모르잖아요. 이분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 얘기를 전하지 말고 여기까지 찾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도 안 되니까 나왔으니까 노력 더 해봐 하지 마시고 남편분이 좀 더 현명하게 편을 들으시면 맞아요. 얘기가 이분 혼자 나오셨기 때문에 아니 내가 동치미 갔는데 당신이 변하래 이럴 수 없잖아요. 시어머니한테 아니 내가 동치미 갔는데 다 배심원이 시어머니가 잘못됐대요. 내 남편 놔두세요. 이럴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남자 보고 시집 왔다 그러는데 난 말 좀 끝내면 안 될까요? 아니 끝나거나 말지 우리 프로 탑중입니다. 우리 프로. 어머니하고 이분이하고 둘이 고부간이 갈등이 있잖아. 이 남자 죽어요. 네. 남자 아들 말려 죽이고 남편 말려 죽이는 거야. 네, 그리고 지금 강현재 변호사 뭐 이러고 이러겠는데 고부간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되면은 저런 일 안 생겨. 그렇지. 무조건 시어머니를 갖다가 한풀 하려면 한 마음 내 가지고 껄껄대고 웃고 시어머니 지치게 지원하고는 방법밖에 없다니까. 아니 그래서 아니 잠깐만 한 분 한 분 잠깐만요. 얘기를 하나하나 끝내겠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저희가 결론을 날 것 같아서요. 잠깐만요. 먼저 박민선 마담님.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을 못 바꿔요. 나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여러 가지로 전화로 테러를 당하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내가 뭘 뺏긴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은 내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만큼 잘못된 건 없어 아직.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강한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마음 저렇게 돼서 저런 마음 계속 하시는 거 나 들어서 속상하지만 오늘 33분만 속상하고 끝나지 그거를 2박 3일 동안 되뇌어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본인이 이렇게 마음을 내 중심을 잡고 바꾸는 수밖에 없어. 이 세상 내가 바꿔야지 남은 안 바꿔줘. 저는 제 나름대로 했다고 보고 제가 여기 나온 거는 저도 많이 지금은 제가 신경이 저희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그냥 떠오르면 짜증이 나요 막.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 시어머니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너무 많아요. 죄송하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주의할게요. 근데 아마 시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며느님은 자기가 당한 게 더 많다고 생각하지만 시어머님은 시어머니대로 뭔가 지금 자기가 피해자고 며느리가 제대로 안 당해서 정신적인 고통이 크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단순히 뭐 한두 통 전화로 해결될 수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시어머니를 바꿀 수 없어서 내가 바꾼다 하게 되면 시어머니한테 가서 시어머니가 감동하도록 사과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10년 동안 이런 식으로 막혀 있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했더니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그런 줄 알았다는 식으로 그 진정한 사과를 안 받아들이시더래요. 그런데 일단은 자기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나니까 자기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들어보니까 고승덕 변호사님 말씀처럼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거는 굉장히 자존감이 상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시어머니고 내 남편의 귀한 어머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화해하는데 30년, 50년, 5분이면 끝나거든요. 진심을 담고 사과하는 건 5분이면 끝나요. 그걸 한번 해보세요. 바다에 물속으로 들어갈 용기가 있으면 어머니한테 평화협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했다가 또 일이 반복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나온 게 뭐 저희 시어머니랑 평생 인연 끊고 살 생각은 아니에요. 저도 해결책이 있다면 해결하고 다시 만나고 싶어요. 왜냐면 본인 보고 하라고 지금 이제까지 나왔던 해결책 있잖아요. 더 노력하라는 걸 하라면은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은 솔직히 아직 앙금이 남아있으니까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 혼자 생각이 좀 필요하잖아요. 좀 마음도 좀 다독여야 되고. 제가 제 아내랑 저랑 실천했던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이거 진짜 기적과도 같은 일이 발생해요. 시어머니 전화번호 저장이 본인 휴대폰에 어떻게 돼 있으세요? 그냥 시어머니라고 돼 있죠. 저랑 제 아내는 제가 우리 엄마, 날 낳아준 우리 엄마를 제 전화 휴대폰에 시어머니라고 저장을 해놨어요.
그리고 장모님을 우리 엄마라고 저장을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는 본인의 시어머니를 우리 엄마 해놓고 자기를 낳아준 친정엄마를 멀리 계신 친정엄마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올 때마다 우리 엄마 이렇게 뜨니까 그게 달라져요, 조금씩. 그게 이제 습관도 생기는 거고 거기에 이제 몰입이 되면서 행동 변화까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일종의 그 행동 치료 기법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혁재 씨는 그런 데서 아주 지혜로운 거지. 보기와 달라요. 잘 살려야 그 보니까 인간 만사하고 인생 만사는 공식이 없어요. 네? 어떻게 사느냐. 물론 이기주의로 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 민우님은 나를 위해서 노력해야 돼. 나를 위해서 용서하고 나를 위해서 전화하고 뭐든지 이렇게 하면서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겨. 맞아요. 측은지심. 아이고 이 노인네야. 아 어떻게 얼마나 외로우면은 나한테 이렇게 때를 쓰고 이러니. 이렇게 마음을 먹어. 60살 넘으면 여자들은 기죽게 돼 있어. 그럴 때는 자기도 모르게 슬그머니 몸을 며느리한테 맡겨요. 그럴 때 접속 안아주라고. 그러면 자기는 얼굴에 꽃이 피는 거야. 네. 그렇게 하란 말이야. 나를 위해서. 자, 결론적인 얘기를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 자, 우리 분 어떻게 이 중에 답이 있을 수도 있고 본인한테 또 다른 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떠세요 지금? 나가야죠, 그쵸? 제가 뭐 어쨌든 제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항상 신랑이랑 둘이 얘기하면은 답이 없으니까 되게 그게 답답했거든요. 근데 물론 신랑한테도 많이 미안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은 해볼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온 것도 있었거든요. 네. 훌륭하네. 자,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시어머니를 있어. 대신해서 우리 엄혜라 선생님께서 우리 며느리하고 아, 진짜? 한번 꼭 안아주는 시간 좀 만들어볼게요. 무대 쪽으로 어째 좀 그래도 따뜻하게 한번 안기는 게 더 좋지. 가운데 가운데. 너를 위해서 이제 살아. 그럼 모든 게 다 네 중심이 되는 거야. 알았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어른이 계셔야 돼. 그래서 집안에 어른이 계셔야 돼. 네. 그래서 어른이 고맙습니다. 계셔야 돼. 어른이. 너를 위해 살아. 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정말 우리 의뢰인 정말 큰 용기거든요. 사실 이 모습이 시어머니가 보실 수도 있고 남편은 더 속상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오셨으니까 음성 변조하고 뭐 이렇게 모자이크 했는데 혹시나 아시게 되면은 그 마음을 진정성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